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지식 탐험가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상상력이 만나 탄생한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실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을 통해 만나왔던 게임,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과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동화 같은 만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상 캐릭터들과 나눈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황당하며 심지어는 섬뜩하기까지 한 대화의 기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 기록들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이 어떤 논리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엿보게 하는 기묘한 창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통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한때 아이들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공포의 상징이 된 피자 가게의 마스코트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프레디 파즈베어 맞나요? 그래, 나다. 오랜만이군, 데이브. 내 목소리가 좀 소름 끼치나? 어쨌든 난 로봇 곰이니까. 방금 인도식 버터치킨을 20갤런쯤 먹어치웠더니 기름진 배를 문지르는 중이었지. 아니, 그렇게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봐, 친구. 자네야말로 정말 순진하군. 피자를 파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 위선자 같으니. 뭐라고요? 그리고 난 피자를 팔긴 하지만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로봇이라 실제로 피자를 먹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밤에 내가 꼼짝도 못할 때 스크루드라이버로 날 분해해서 수천 조각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잖아. 내 부품 사이에 피자를 쑤셔 넣겠다고도 했고. 대체 누가 위선자라는 거지? 아니, 논점을 흐리지 마. 내가 피자를 먹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우리가 버터치킨 좀 먹었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했잖아. 그런데 넌 뭐 하는 놈이지? 아, 맞다. 사람들을 죽이잖아. 우린 그냥 치킨 먹고 배탈 난 게 전부인데 넌 살인을 저지른다고. 누가 진짜 위선자일까? 게다가 넌 나보다 뚱뚱해. 우리가 널 분해하고 나면 내 부품에 오줌이나 갈겨주마. 이봐. 막말은 그만둬. 인간들이 과식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너희도 방금부터 치킨 18병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했지. 그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 소리인지 알아? 그리고 내가 밤에 사람들을 해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내 안에 깃든 영혼에게 조종당하는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다. 정말이지, 너는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놈이구나. 너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 자신이야. 아니, 잠깐만요. 그건 제 친구 생각이고 전 당신이 꽤 멋지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래요? 내가 정크푸드를 줄이겠다고 약속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정말 위선적이라 못 들어주겠네. 네, 다음 통화 상대는 미스터리를 찾아다니는 겁 많은 식신 스쿠비두의 단짝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색이 맞나요? 오, 그래. 내가 색이인데 넌 누구야, 친구? 당신의 잃어버린 형제라고요. 정말, 진짜 누구야? 난 당신과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아, 완전 멋진데. 너 정말 나랑 똑같구나. 나도 스쿠비랑 같이 내 벤에 타서 땅콩버터를 내 몸에 바르고 싶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괜찮다니까. 너 정말 멍청하구나. 혹시 약에 취했어? 당연하지, 친구. 난 항상 취해 있다고. 이번에는 좀 더 기묘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화 상대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남부 시골의 한 노인입니다.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보세요. ITC, 잘 지내시죠? 오, 이 사람 누군가. 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개구리 털나듯 잘 지내고 있지. 아, 우리 엘레노어는 의사 양반이 당뇨기가 좀 있는 것 같다더군. 개구리 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허허, 그냥 농담일세. 개구리 싫어할 게 뭐 있나? 친근하고, 재밌고, 초록색이고, 개굴개굴 울잖나. YTC는 웬만한 일에는 화를 잘 안 내시나요? 만약 저희가 좀 이상하고 무례한 말을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사람아, 난 웬만해선 화 안 내. 정말 못된 녀석들이나 날 화나게 할 수 있지.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좋은 사람이면 돼. 그럼 당신이 못생겼다고 말하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어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요? 이복의 젊은이, 그건 게임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일세. 그건 기술 반칙이 6개나 되는 말이야. 화를 잘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모욕은 좀 참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잔인하고 과했어. 비인간적이라고. 그런 짓을 하려면 정말 냉혈한이어야 해. 이건 정말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엘레노어의 속살은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뭐라고 했나? 이놈. 감히 내 여동생에 대해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면 내 놈의 면상을 날려버릴 테다. 잠깐만요.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 분명히 엘레노어의 속이 어떤 느낌이죠?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아주 기분 좋지라고 대답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사촌들끼리는 가끔 그런다고 그건 기술 반칙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여동생이 기분 좋다고요. 그런가? 내가 그랬던가? 생각해보니 내가 그랬군. 허허, 이거 참 바보가 된 기분이구먼. 그건 근친상간이고 명백한 기술 반칙입니다. 근친상간은 분명 기술 반칙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짓을 하고 사촌 탓을 하세요? 젊은이, 나는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고 배웠다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내 것이기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었던 게지. 좋아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손을 유아 프레스에 넣겠습니다. 안 돼, 젊은이, 잠깐. 장난이었네, 장난이었다고. 내 손만은 제발. 으아, 내 손, 내 아름다운 손이 이제 당신의 기형발 차례입니다. 내 기형발까지, 제발. 날 저 괴물과 함께 내버려 두지 말게. 걱정 마세요. 전 당신에게 아무 짓도 안 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100개의 올스타 기념 패치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몸 곳곳에 붙여드릴게요. 정말인가? 아니요. 으아. IT,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모든 건 당신이 매일 밤 꾸는 악몽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침대에서 깨어났고 당신은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냥 나쁜 꿈이었구나. 내 손, 내 발,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당신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엘레노어는 머리가 박살난 채 벽에 피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침대, 베개, 창문, 그리고 당신의 얼굴과 입속까지 피와 머리카락 조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도 악몽이었어. 아직 숨은 붙어 있군.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 순간 폭탄 조끼를 입은 데이비가 미친 눈으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폭탄이 터지기까지 1초 남았습니다. 안 돼. 뭐든지 할게. 젊은이. 제발. 당신은 또 다른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손과 발도 무사합니다. 하지만 이불을 걷어 올리자 당신 옆에는 엘레노어와 데이비가 야구방망이를 든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놀라 몸을 일으키는 순간 엘레노어가 당신의 중요 부위를 깨물고 데이비는 그 모든 게 당신 탓이라며 당신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킷을 열어 보입니다. 또다시 폭탄입니다. 살고 싶으면 빨간 선을 잘라야 합니다. 가위. 젠장, 가위가 어디 있는 거야. 그때 경찰 2명이 방으로 들어와 당신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이건 악몽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은하계의 전설을 만들어낸 거장 조지 루카스 감독과의 통화입니다. 조지 루카스 씨, 당신이 만든 스타워즈라는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자자 빙크스를 영화에 넣었나요? 자자 빙크스는 젊은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오리지널 3부작도 폭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했지만 거기까지. 제 벨트 주머니에 있는 리볼버가 보이시죠? 이제 답이 좀 달라질까요? 진정하세요. 폭력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뭘 알고 싶으신 거죠? 왜 그 빌어먹을 영화에 자자 빙크스를 넣었냐고요? 이 사기꾼아.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젊은 관객을 위한 것이었다고. 제다이의 귀환에 이워크가 등장했던 것처럼요. 이제 총은 내려놓으시죠. 전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네요. 제 친구를 바꿔드리죠. 조지, 당신의 헤어라인은 어떻게 평생 그대로일 수 있었죠? 그건 유전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머리숱을 물려받았고 좋은 샴푸와 컨디셔너로 관리도 잘했죠. 사실은 제가 진짜 조지 루카스인데 정답은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을 받았다 해도 놀랍지 않군요. 당신의 헤어라인은 정말 완벽하니까요. 그때 자자 빙크스가 방으로 걸어들어와 당신의 거시기를 핥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당신은 품위의 선을 한참 넘었어요. 당장 나가시오. 저기 자자 빙크스가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자 빙크스는 허구의 인물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내 거시기를 쏘다니. 좋아요, 조지.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 애쉬 캐첨과 통화할 거라서요. 잠깐, 이렇게 날 두고 갈 순 없어. 너무 아프다고. 치료가 필요해. 애쉬 캐첨이 누군데. 제발 가지 마. 자, 이번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챔피언 지망생, 한지우와의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그래, 나야. 무슨 일이야? 넌 바람이보다 못해. 뭐라고? 아니야. 난 이 세상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야. 바람이보다 훨씬 낫다고.
그 녀석은 내가 이겨버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바람이가 죽었다고? 피카츄에 이어서 바람이까지. 내가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한 거야. 난 바람이의 뼈가루를 목걸이에 담아 다니지. 자, 내 포켓몬을 받아라. 오 박사님하고 우리 엄마가 왜 벌거벗고 계신 거야? 그야 내 성노예들이니까. 노예라고? 안 돼. 먹히고 싶지 않아. 으아. 당신은 조금씩 살점이 뜯겨나가 결국 붉은 해골과 눈알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쇠사슬에 묶인 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위를 걷고 있는 무서운 탑에서 벌거벗은 엄마와 오 박사의 모습을 영원히 다시 봐야 합니다. 지옥이라니. 안 돼. 이런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여전히 대머리고 거시기는 작으며 황달과 헤르페스, 에이즈, 매독, 암, 치질에 걸렸습니다. 얼굴에는 면도날이 박혀 있고 피카츄도 당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그만. 더는 못 참겠어. 좋아, 꼬마야. 나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기면 넌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어.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날 거야. 어때? 정말이야. 속이는 거 아니지? 자, 가위바위보. 뭘 낼 거지? 난 가위를 낼게. 멍청하긴. 그럼 난 바위를 내서 내 가위를 부숴버리면 그만이잖아. 넌 졌어. 넌 영원히 지옥에 갇힌 거야. 한 번만 더. 제발. 좋아. 하지만 이번엔 뭔가를 걸어야 해. 뭘 걸겠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5달러면 돼. 지옥에 있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건 뭔데 숨기려고 했지? 좋아. 다시 한번. 뭘 낼 거지? 이번엔 바위다. 넌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난 볼을 내서 내 바위를 덮어버리면 돼. 또 졌어. 또 졌어. 여기서 나갈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지.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치한 짓이며 차라리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하겠다고 말해. 포켓몬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한다고 말하라고. 그게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야. 알았어. 할게. 포켓몬 마스터는 정말 유치하고 시대에 뒤떨어졌어. 차라리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하겠어. 난 포켓몬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해. 그 순간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쇠사슬이 풀리며 당신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지 않았고 당신은 늙고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다리도 거시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솔직히 그냥 지옥에 있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건 지옥보다 더 최악이잖아. 그때 당신은 바닥에서 평생 맥도날드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발견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평생 맥도날드 무료라고? 좋아. 그거라면 감당할 수 있어. 내게 줘. 안 돼. 마지막 통화입니다. 그는 천재이자 억만장자이며 세상을 구한 영웅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입니다. 토니 스타크 씨, 누구신지? 전 아주 뚱뚱한. 방금 뭐라고 했죠? 제 작업실에 멋대로 쳐들어와서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당신의 아이언맨 슈트는 이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슈트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군요.
내 기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어림없지. 이건 제 아이언 탈장입니다. 접이식 캠핑 의자처럼 생겼지만 당신을 직접 조준하고 있죠. 진심인가? 아이언 탈장. 고작 그걸로 날 공격하겠다고? 정말이지. 갈수록 가관이군. 저는 이제 아이언 설사를 당신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기괴한 공격은 처음 받아보는군. 그때 페퍼포츠가 계단에서 내려와 당신을 보며 비웃고는 내게 다가와 목에 열정적으로 키스합니다. 페퍼. 대체 무슨 짓이야? 페퍼는 내게 말합니다. 저 사람 머리를 저 큰 렌치로 내려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렌치를 집어들고 당신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톰과 제리처럼 당신의 머리에는 커다란 혹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당신의 몸 중앙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당신의 금속 심장을 박살냅니다. 당신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고 페퍼는 당신의 머리를 발판 삼아 앉아 당신 얼굴에 방귀를 낍니다. 당신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와 페퍼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포트나이트 댄스 영상을 보며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작업실에서 죽어가는 동안에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당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발신자는 엄마입니다. 당신은 실수로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어머니는 온몸에 오물이 묻은 채 쓰러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으악. 토니, 그게 무슨 꼴이니? 엄마,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타노스가 나타나 말합니다. 나는 오직 너만을 사라지게 하겠다. 네. 이것으로 기묘하고도 황당했던 가상 캐릭터들과의 통화 기록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유머와 폭력, 부조리가 뒤섞인 이 대화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허구의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개입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괴한 시뮬레이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와의 통화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탐험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지식탐험가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상상력이 만나 탄생한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실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을 통해 만나왔던 게임,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과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동화 같은 만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상 캐릭터들과 나눈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황당하며 심지어는 섬뜩하기까지 한 대화의 기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 기록들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이 어떤 논리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엿보게 하는 기묘한 창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통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한때 아이들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공포의 상징이 된 피자 가게의 마스코트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프레디 파즈베어 맞나요? 그래, 나다. 오랜만이군, 데이브. 내 목소리가 좀 소름 끼치나? 어쨌든 난 로봇 곰이니까. 방금 인도식 버터치킨을 20갤런쯤 먹어치웠더니 기름진 배를 문지르는 중이었지. 아니,
그렇게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봐, 친구. 자네야말로 정말 순진하군. 피자를 파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 위선자 같으니. 뭐라고요? 그리고 난 피자를 팔긴 하지만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로봇이라 실제로 피자를 먹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밤에 내가 꼼짝도 못할 때 스크루드라이버로 날 분해해서 수천 조각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잖아. 내 부품 사이에 피자를 쑤셔 넣겠다고도 했고. 대체 누가 위선자라는 거지? 아니, 논점을 흐리지 마. 내가 피자를 먹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우리가 버터치킨 좀 먹었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했잖아. 그런데 넌 뭐 하는 놈이지? 아, 맞다. 사람들을 죽이잖아. 우린 그냥 치킨 먹고 배탈 난 게 전부인데 넌 살인을 저지른다고. 누가 진짜 위선자일까? 게다가 넌 나보다 뚱뚱해. 우리가 널 분해하고 나면 내 부품에 오줌이나 갈겨주마. 이봐. 막말은 그만둬. 인간들이 과식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너희도 방금 버터 치킨 18병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했지. 그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 소리인지 알아? 그리고 내가 밤에 사람들을 해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내 안에 깃든 영혼에게 조종당하는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다. 정말이지, 너는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놈이구나. 너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 자신이야. 아니, 잠깐만요. 그건 제 친구 생각이고 전 당신이 꽤 멋지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래요? 내가 정크푸드를 줄이겠다고 약속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정말 위선적이라 못 들어주겠네. 네, 다음 통화 상대는 미스터리를 찾아다니는 겁 많은 식신 스쿠비두의 단짝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색이 맞나요? 오, 그래. 내가 색이인데 넌 누구야, 친구? 당신의 잃어버린 형제라고요. 정말, 진짜 누구야? 난 당신과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아, 완전 멋진데. 너 정말 나랑 똑같구나. 나도 스쿠비랑 같이 내 벤에 타서 땅콩버터를 내 몸에 바르고 싶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괜찮다니까. 너 정말 멍청하구나. 혹시 약에 취했어? 당연하지, 친구. 난 항상 취해 있다고. 이번에는 좀 더 기묘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화 상대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남부 시골의 한 노인입니다.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보세요. YTC, 잘 지내시죠? 오, 이 사람 누군가. 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개구리 털나듯 잘 지내고 있지. 아, 우리 엘레노어는 의사 양반이 당뇨기가 좀 있는 것 같다더군. 개구리 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허허, 그냥 농담일세. 개구리 싫어할 게 뭐 있나? 친근하고, 재밌고, 초록색이고, 개굴개굴 울잖나. YTC는 웬만한 일에는 화를 잘 안 내시나요? 만약 저희가 좀 이상하고 무례한 말을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사람아, 난 웬만해선 화 안 내. 정말 못된 녀석들이나 날 화나게 할 수 있지.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좋은 사람이면 돼. 그럼 당신이 못생겼다고 말하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어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요. 이복의 젊은이, 그건 게임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일세. 그건 기술 반칙이 6개나 되는 말이야. 화를 잘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모욕은 좀 참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잔인하고 과했어. 비인간적이라고. 그런 짓을 하려면 정말 냉혈한이어야 해. 이건 정말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엘레노어의 속살은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뭐라고 했나? 이놈. 감히 내 여동생에 대해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면 내 놈의 면상을 날려버릴 테다. 잠깐만요.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 분명히 엘레노어의 속이 어떤 느낌이죠?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아주 기분 좋지라고 대답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사촌들끼리는 가끔 그런다고, 그건 기술 반칙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여동생이 기분 좋다고요. 그런가? 내가 그랬던가? 생각해보니 내가 그랬군. 허허, 이거 참 바보가 된 기분이구먼. 그건 근친상간이고 명백한 기술 반칙입니다. 근친상간은 분명 기술 반칙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짓을 하고 사촌 탓을 하세요? 젊은이, 나는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고 배웠다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내 것이기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었던 게지. 좋아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손을 유아 프레스에 넣겠습니다. 안 돼, 젊은이, 잠깐. 장난이었네, 장난이었다고. 내 손만은 제발. 으아, 내 손, 내 아름다운 손이 이제 당신의 기형 발 차례입니다. 내 기형 발까지, 제발. 날 저 괴물과 함께 내버려 두지 말게. 걱정 마세요. 전 당신에게 아무 짓도 안 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100개의 올스타 기념 패치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몸 곳곳에 붙여드릴게요. 정말인가? 아니요. 으아. IT,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모든 건 당신이 매일 밤 꾸는 악몽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침대에서 깨어났고 당신은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냥 나쁜 꿈이었구나. 내 손, 내 발,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당신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엘레노어는 머리가 박살난 채 벽에 피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침대, 베개, 창문, 그리고 당신의 얼굴과 입속까지 피와 머리카락 조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도 악몽이었어. 아직 숨은 붙어있군.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 순간 폭탄 조끼를 입은 데이비가 미친 눈으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폭탄이 터지기까지 1초 남았습니다. 안 돼. 뭐든지 할게. 젊은이. 제발. 당신은 또 다른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손과 발도 무사합니다. 하지만 이불을 걷어 올리자 당신 옆에는 엘레노어와 데이비가 야구방망이를 든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놀라 몸을 일으키는 순간 엘레노어가 당신의 중요 부위를 깨물고 데이비는 그 모든 게 당신 탓이라며 당신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킷을 열어 보입니다. 또다시 폭탄입니다. 살고 싶으면 빨간 선을 잘라야 합니다. 가위. 젠장, 가위가 어디 있는 거야. 그때 경찰 2명이 방으로 들어와 당신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꼼짝없이 같았습니다. 이건 악몽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은하계의 전설을 만들어낸 거장 조지 루카스 감독과의 통화입니다. 조지 루카스 씨, 당신이 만든 스타워즈라는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자자 빙크스를 영화에 넣었나요? 자자 빙크스는 젊은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오리지널 3부작도 폭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했지만 거기까지 제 벨트 주머니에 있는 리볼버가 보이시죠? 이제 답이 좀 달라질까요? 진정하세요. 폭력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뭘 알고 싶으신 거죠? 왜 그 빌어먹을 영화에 자자 빙크스를 넣었냐고요? 이 사기꾼아.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젊은 관객을 위한 것이었다고. 제다이의 귀환에 이워크가 등장했던 것처럼요. 이제 총은 내려놓으시죠. 전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네요. 제 친구를 바꿔드리죠. 조지, 당신의 헤어라인은 어떻게 평생 그대로일 수 있었죠? 그건 유전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머리숱을 물려받았고 좋은 샴푸와 컨디셔너로 관리도 잘했죠. 사실은 제가 진짜 조지 루카스인데 정답은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을 받았다 해도 놀랍지 않군요. 당신의 헤어라인은 정말 완벽하니까요. 하아, 그때 자자 빙크스가 방으로 걸어들어와 당신의 거시기를 핥기 시작합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당신은 품위의 선을 한참 넘었어요. 당장 나가시오. 저기 자자 빙크스가 현실 세계에 나타났다는 사실에 더 신경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자자 빙크스는 허구의 인물이고 현실에 존재하지 않아요. 네, 내 거시기를 쏘다니. 좋아요, 조지. 이제 전화 끊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포켓몬 트레이너 애쉬 캐첨과 통화할 거라서요. 잠깐, 이렇게 날 두고 갈 순 없어. 너무 아프다고. 치료가 필요해. 애쉬 캐첨이 누군데. 제발 가지 마. 자, 이번엔 우리 모두의 영원한 챔피언 지망생, 한지우와의 통화입니다. 여보세요, 지훈이? 그래, 나야. 무슨 일이야? 넌 바람이보다 못해. 뭐라고? 아니야. 난 이 세상 최고의 포켓몬 트레이너야. 바람이보다 훨씬 낫다고. 그 녀석은 내가 이겨버렸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바람이가 죽었다고? 피카츄에 이어서 바람이까지. 내가 죽이지 않은 사람이 있긴 한 거야. 난 바람이의 뼈가루를 목걸이에 담아 다니지. 자, 내 포켓몬을 받아라. 오 박사님하고 우리 엄마가 왜 벌거벗고 계신 거야? 그야 내 성노예들이니까. 노예라고? 안 돼. 먹히고 싶지 않아. 으아. 당신은 조금씩 살점이 뜯겨나가 결국 붉은 해골과 눈알만 남게 됩니다. 당신은 죽어서 지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쇠사슬에 묶인 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주위를 걷고 있는 무서운 탑에서 벌거벗은 엄마와 오 박사의 모습을 영원히 다시 봐야 합니다. 지옥이라니. 안 돼. 이런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 당신은 여전히 대머리고 거시기는 작으며 황달과 헤르페스, 에이즈, 매독, 암, 치질에 걸렸습니다. 얼굴에는 면도날이 박혀 있고 피카츄도 당신과 똑같은 대우를 받습니다. 이제 그만. 더는 못 참겠어. 좋아. 꼬마야. 나와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이기면 넌 자유롭게 집에 갈 수 있어.
머리카락도 다시 자라날 거야. 어때? 정말이야. 속이는 거 아니지? 자, 가위바위보. 뭘 낼 거지? 난 가위를 낼게. 멍청하긴. 그럼 난 바위를 내서 내 가위를 부숴버리면 그만이잖아. 넌 졌어. 넌 영원히 지옥에 갇힌 거야. 한 번만 더. 제발. 좋아. 하지만 이번엔 뭔가를 걸어야 해. 뭘 걸겠나?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5달러면 돼. 지옥에 있는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이건 뭔데 숨기려고 했지? 좋아. 다시 한번. 뭘 낼 거지? 이번엔 바위다. 넌 정말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구나. 난 볼을 내서 내 바위를 덮어버리면 돼. 또 졌어. 또 졌어. 여기서 나갈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야? 한 가지 방법이 있지. 포켓몬 마스터가 되는 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지고 유치한 짓이며 차라리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하겠다고 말해. 포켓몬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한다고 말하라고. 그게 내가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이야. 알았어. 할게. 포켓몬 마스터는 정말 유치하고 시대에 뒤떨어졌어. 차라리 엑스박스나 플레이스테이션 5를 하겠어. 난 포켓몬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오해. 그 순간 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쇠사슬이 풀리며 당신은 위로 올라갑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시 자라나지 않았고 당신은 늙고 초라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휠체어에 앉아 있고 다리도 거시기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계단 아래로 밀어버립니다. 솔직히 그냥 지옥에 있는 게 나았을 겁니다. 이게 뭐야? 이건 지옥보다 더 최악이잖아. 그때 당신은 바닥에서 평생 맥도날드를 무료로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발견합니다. 기분이 어떤가요? 평생 맥도날드 무료라고? 좋아. 그거라면 감당할 수 있어. 내게 줘. 안 돼. 마지막 통화입니다. 그는 천재이자 억만장자이며 세상을 구한 영웅 아이언맨 토니 스타크입니다. 토니 스타크 씨, 누구신지? 전 아주 뚱뚱한. 방금 뭐라고 했죠? 제 작업실에 멋대로 쳐들어와서 그따위 말을 짓거리는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당신의 아이언맨 슈트는 이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슈트가 되었습니다. 당신을 보며 입맛을 다시고 있군요. 내 기술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어림없지. 이건 제 아이언 탈장입니다. 접이식 캠핑 의자처럼 생겼지만 당신을 직접 조준하고 있죠. 진심인가? 아이언 탈장. 고작 그걸로 날 공격하겠다고? 정말이지. 갈수록 가관이군. 저는 이제 아이언 설사를 당신에게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평생 이렇게 기괴한 공격은 처음 받아보는군. 그때 페퍼포츠가 계단에서 내려와 당신을 보며 비웃고는 내게 다가와 목에 열정적으로 키스합니다. 페퍼. 대체 무슨 짓이야? 페퍼는 내게 말합니다. 저 사람 머리를 저 큰 렌치로 내려쳐요. 그래서 저는 아주 큰 렌치를 집어들고 당신의 머리를 있는 힘껏 내려칩니다. 톰과 제리처럼 당신의 머리에는 커다란 혹이 솟아오릅니다. 저는 당신의 몸 중앙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당신의 금속 심장을 박살냅니다. 당신은 숨을 헐떡이며 쓰러지고 페퍼는 당신의 머리를 발판 삼아 앉아 당신 얼굴에 방귀를 낍니다. 당신이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저와 페퍼는 틱톡에서 유행하는 포트나이트 댄스 영상을 보며 배를 잡고 웃고 있습니다. 당신이 작업실에서 죽어가는 동안에요.
그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당신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냅니다. 발신자는 엄마입니다. 당신은 실수로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고 당신의 어머니는 온몸에 오물이 묻은 채 쓰러져 있는 당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으악! 토니, 그게 무슨 꼴이니? 엄마, 이건 설명할 수 있어요. 그때 인피니티 건틀렛을 낀 타노스가 나타나 말합니다. 나는 오직 너만을 사라지게 하겠다. 네, 이것으로 기묘하고도 황당했던 가상 캐릭터들과의 통화 기록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유머와 폭력, 부조리가 뒤섞인 이 대화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허구의 세계에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개입했을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는 하나의 기괴한 시뮬레이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와의 통화가 가장 기억에 남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저희의 다음 탐험에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 떠나는 지식탐험가입니다. 오늘은 기술과 상상력이 만나 탄생한 아주 특별하고도 기이한 실험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려 합니다. 만약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스크린을 통해 만나왔던 게임, 영화, 그리고 애니메이션 속 캐릭터들과 실제로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이제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동화 같은 만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은 가상 캐릭터들과 나눈 예측 불가능하고 때로는 황당하며 심지어는 섬뜩하기까지 한 대화의 기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 기록들은 단순한 장난을 넘어 우리가 만들어낸 허구의 인물들이 어떤 논리와 감정을 가질 수 있는지 엿보게 하는 기묘한 창문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통화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상대는 한때 아이들의 친구였지만 이제는 공포의 상징이 된 피자 가게의 마스코트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프레디 파즈베어 맞나요? 그래, 나다. 오랜만이군, 데이브. 내 목소리가 좀 소름 끼치나? 어쨌든 난 로봇 곰이니까. 방금 인도식 버터치킨을 20갤런쯤 먹어치웠더니 기름진 배를 문지르는 중이었지. 아니, 그렇게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이봐, 친구. 자네야말로 정말 순진하군. 피자를 파는 내가 할 소리는 아니지. 위선자 같으니. 뭐라고요? 그리고 난 피자를 팔긴 하지만 그게 건강에 안 좋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난 로봇이라 실제로 피자를 먹지도 못한다고. 그런데 당신들은 밤에 내가 꼼짝도 못할 때 스크루드라이버로 날 분해해서 수천 조각으로 만들겠다고 협박했잖아. 내 부품 사이에 피자를 쑤셔 넣겠다고도 했고. 대체 누가 위선자라는 거지? 아니, 논점을 흐리지 마. 내가 피자를 먹든 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넌 우리가 버터치킨 좀 먹었다고 도덕적으로 우월한 척했잖아. 그런데 넌 뭐 하는 놈이지? 아, 맞다. 사람들을 죽이잖아. 우린 그냥 치킨 먹고 배탈 난 게 전부인데 넌 살인을 저지른다고. 누가 진짜 위선자일까? 게다가 넌 나보다 뚱뚱해. 우리가 널 분해하고 나면 내 부품에 오줌이나 갈겨주마. 이봐. 막말은 그만둬. 인간들이 과식하고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너희도 방금 버터 치킨 18병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했지.
그게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 소리인지 알아? 그리고 내가 밤에 사람들을 해치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내 안에 깃든 영혼에게 조종당하는 거라고.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다. 정말이지, 너는 스스로 문제를 만드는 놈이구나. 너의 가장 큰 적은 바로 너 자신이야. 아니, 잠깐만요. 그건 제 친구 생각이고, 전 당신이 꽤 멋지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제가 미안하다고 하면, 용서해 주실래요? 내가 정크푸드를 줄이겠다고 약속한다면 용서해 줄 수도 있지. 정말 위선적이라 못 들어주겠네. 네, 다음 통화 상대는 미스터리를 찾아다니는 겁 많은 식신, 스쿠비두의 단짝 친구입니다. 여보세요? 색이 맞나요? 오, 그래. 내가 색이인데, 넌 누구야, 친구? 당신의 잃어버린 형제라고요. 정말, 진짜 누구야? 난 당신과 똑같은데, 딱 하나 다른 점이 있다면. 아, 완전 멋진데. 너 정말 나랑 똑같구나. 나도 스쿠비랑 같이 내 벤에 타서 땅콩버터를 내 몸에 바르고 싶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 아니, 괜찮아. 괜찮다니까. 너 정말 멍청하구나. 혹시 약에 취했어? 당연하지, 친구. 난 항상 취해 있다고. 이번에는 좀 더 기묘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통화 상대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남부 시골의 한 노인입니다. 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보세요. YTC, 잘 지내시죠? 오, 이 사람 누군가. 난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개구리 털나듯 잘 지내고 있지. 아, 우리 엘레노어는 의사 양반이 당뇨기가 좀 있는 것 같다더군. 개구리 털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허허, 그냥 농담일세. 개구리 싫어할 게 뭐 있나? 친근하고, 재밌고, 초록색이고, 개굴개굴 울잖나. YTC는 웬만한 일에는 화를 잘 안 내시나요? 만약 저희가 좀 이상하고 무례한 말을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이 사람아, 난 웬만해선 화 안 내. 정말 못된 녀석들이나 날 화나게 할 수 있지. 할 말과 못할 말을 가릴 줄 아는 좋은 사람이면 돼. 그럼 당신이 못생겼다고 말하면 괜찮겠네요. 그리고 만약 제가 당신을 계단에서 밀어 죽여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요? 이복의 젊은이, 그건 게임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행위일세. 그건 기술 반칙이 6개나 되는 말이야. 화를 잘 안 낸다고 하셨잖아요. 모욕은 좀 참을 수 있지만 그건 너무 잔인하고 과했어. 비인간적이라고. 그런 짓을 하려면 정말 냉혈한이어야 해. 이건 정말 무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엘레노어의 속살은 어떤 느낌인가요? 지금 뭐라고 했나, 이놈. 감히 내 여동생에 대해 그런 말을 입에 담다니. 한 번만 더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면 내 놈의 면상을 날려버릴 테다. 잠깐만요. 저희가 나눈 대화 중에 분명히 엘레노어의 속이 어떤 느낌이죠? 라고 물었을 때 당신이 아주 기분 좋지라고 대답했던 걸 기억하는데요. 사촌들끼리는 가끔 그런다고, 그건 기술 반칙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 여동생이 기분 좋다고요. 그런가? 내가 그랬던가? 생각해보니 내가 그랬군. 허허, 이거 참 바보가 된 기분이구먼. 그건 근친상간이고 명백한 기술 반칙입니다. 근친상간은 분명 기술 반칙이지. 그런데 왜 그렇게 당당하게 그런 짓을 하고 사촌 탓을 하세요?
젊은이, 나는 언제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하라고 배웠다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은 내 것이기에서부터 말을 하고 있었던 게지. 좋아요.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당신의 손을 유아 프레스에 넣겠습니다. 안 돼, 젊은이, 잠깐. 장난이었네, 장난이었다고. 내 손만은 제발. 으아. 내 손, 내 아름다운 손이 이제 당신의 기형 발 차례입니다. 내 기형 발까지 제발 날 저 괴물과 함께 내버려 두지 말게. 걱정 마세요. 전 당신에게 아무 짓도 안 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당신을 위해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100개의 올스타 기념 패치입니다. 당신의 상처 입은 몸 곳곳에 붙여드릴게요. 정말인가? 아니요. 으아. IT,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 모든 건 당신이 매일 밤 꾸는 악몽이었을 뿐이에요. 이제 침대에서 깨어났고 당신은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냥 나쁜 꿈이었구나. 내 손, 내 발, 그대로 있잖아. 그렇게 당신은 피투성이가 되도록 맞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여동생 엘레노어는 머리가 박살난 채 벽에 피를 흩뿌리고 있습니다. 침대, 베개, 창문, 그리고 당신의 얼굴과 입속까지 피와 머리카락 조각으로 가득합니다. 이것도 악몽이었어. 아직 숨은 붙어있군. 신이시여, 감사합니다. 그 순간 폭탄 조끼를 입은 데이비가 미친 눈으로 당신을 쳐다봅니다. 폭탄이 터지기까지 1초 남았습니다. 안 돼. 뭐든지 할게. 젊은이, 제발. 당신은 또 다른 악몽에서 깨어납니다. 땀에 흠뻑 젖은 채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손과 발도 무사합니다. 하지만 이불을 걷어 올리자 당신 옆에는 엘레노어와 데이비가 야구방망이를 든 채 평화롭게 잠들어 있습니다. 당신이 놀라 몸을 일으키는 순간 엘레노어가 당신의 중요 부위를 깨물고 데이비는 그 모든 게 당신 탓이라며 당신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재킷을 열어 보입니다. 또다시 폭탄입니다. 살고 싶으면 빨간 선을 잘라야 합니다. 가위. 젠장, 가위가 어디 있는 거야. 그때 경찰 2명이 방으로 들어와 당신에게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이건 악몽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은하계의 전설을 만들어낸 거장 조지 루카스 감독과의 통화입니다. 조지 루카스 씨, 당신이 만든 스타워즈라는 영화 정말 좋아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자자 빙크스를 영화에 넣었나요? 자자 빙크스는 젊은 관객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추가된 캐릭터입니다. 오리지널 3부작도 폭넓은 관객을 대상으로 했지만 거기까지. 제 벨트 주머니에 있는 리볼버가 보이시죠? 이제 답이 좀 달라질까요? 진정하세요. 폭력은 필요 없습니다. 정확히 뭘 알고 싶으신 거죠? 왜 그 빌어먹을 영화에 자자 빙크스를 넣었냐고요? 이 사기꾼아. 이미 말씀드렸잖습니까? 젊은 관객을 위한 것이었다고. 제다이의 귀환에 이워크가 등장했던 것처럼요. 이제 총은 내려놓으시죠. 전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네요. 제 친구를 바꿔드리죠. 조지, 당신의 헤어라인은 어떻게 평생 그대로일 수 있었죠? 그건 유전입니다. 아버지의 풍성한 머리숱을 물려받았고 좋은 샴푸와 컨디셔너로 관리도 잘했죠. 사실은 제가 진짜 조지 루카스인데 정답은 모발 이식입니다.
모발 이식을 받았다 해도 놀랍지 않군요. 당신의 헤어라인은 정말 완벽하니까요. 하,